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뭐 부동산 관련돼서 분양 받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한다든지 이럴 때에 면적이 평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전용 면적, 공급 면적, 계약 면적이 있죠. 그런데 우리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서비스 면적, 실면적, 실평수라고도 하고요. 그다음 공용 면적 이런 개념들 같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해 볼게요. 어, 저희 이제 주민들은 이거를 공부하는 이유가 이거를 공부한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뭘 해보려면 나의 집은 몇 평이 될 건가 앞으로 재건축하면 집이 줄어든다고 사이즈가 줄어든다고 요걸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걸 하기 전에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니까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주거 전용 면적, 그냥 전용 면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사는 주거 전용 면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생활하게 된 실평수, 실제 평수, 침실,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즉 집에 들어가서 현관 들어가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신발 벗고 생활하는 곳이죠. 그것을 말합니다. 발코니를 제외한 아파트에 있는 건 발코니입니다. 발코니를 제외한 집 내부의 면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몇 타입 할 때 있죠. 5구 타입, 84 타입 이런 얘기할 때 하는 그런 면적을 전용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구, 84라고 지칭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되는 그런 면적인 거고요. 세금 계산이 이 전용 면적을 기반으로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서비스 면적이라는 것은 베란다나 발코니, 테라스, 다락방들을 의미하는데 아파트에서는 이제 발코니를 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 있는 것은 발코니라고 하는 겁니다. 베란다가 아니고 발코니인데 이 발코니 면적을 서비스 면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실면적이라는 건 실평수라고도 하는데 실평수는 주거 공간으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말하는데 정신 건축 용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주거 전용 면적, 처음에 공부했던 주거 전용 면적 있죠? 이것과 서비스 면적, 즉 발코니를 합친 면적을 말합니다. 자, 이걸 잠깐 봐보면 이 그림을 보면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런 얘기예요. 지금 계단을 올라와서 여기 이제 출입구 집에 이제 들어왔어요. 신발 벗고 들어오면 이 면적이 있죠. 이 면적 여기 이렇게 요 면적이 뭐라고요? 요게 전용 면적이에요.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그런데 여기 발코니가 있죠. 발코니. 그죠? 여기도 발코니 같은데 여기 그림상으로 표시는 안 돼 있으니까 일단 여기만 말하겠습니다. 여기가 발코니 면적, 여기를 서비스 면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 전용 면적 요 부분이 있죠. 요 부분과 그 다음에 요 서비스 면적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실평수 혹은 뭐라고 한다? 실면적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공용 면적이라는 게 있는데 공용 면적이 두 개가 있습니다. 공용 면적이 이제 공용이라는 건 같이 사용한다는 거고요. 주거라는 건 뭐예요? 사는데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주거 공용 면적은 아파트든 공주택에 대한데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해서 계단, 복도, 동 1층 현관이 있죠. 1층 현관 다 같이 쓰잖아요. 그럼 엘리베이터 있죠. 요런 것을 뭐라고 한다? 주거, 살기 위한 주거, 공용 같이 쓰는 면적이란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공용 면적인데 기타 공용 면적이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게 뭐예요? 주거 전용 면적 혹은 그냥 전용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면적, 실면적 했는데 일단 서비스 면적과 실면적은 잊어버리고요. 주거 공용 면적이 있었습니다. 주거 공용 면적. 이 주거 공용 면적과 전용 면적을 합치면 뭐가 된다고요? 공급 면적이 됩니다. 공급 면적을 뭐라고도 하냐면 분양할 때 쓰는 분양 면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공급 면적 볼게요. 공급 면적은 주거 전용 면적 플러스 주거 공용 면적을 합친 겁니다. 평당 분양가 산정할 때의 기준이 되고요. 우리가 흔히 몇 평에 살아 이런 얘기할 때 평수가 어떻게 돼? 몇 평 살아? 이럴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급 면적, 잘못해요. 공급 면적, 분양 면적입니다. 이게 분양 면적, 그 다음에 평형 이런 걸 같은 얘기로 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그림으로 잠깐 볼게요.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아까 요 선이 여기가 뭐였어요? 여기가 전용 면적이었어요. 그죠? 여기는 베란다 서비스 면적이고요. 자, 그런데
주거 공용 면적이라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물론 1층 현관도 해당되고 엘리베이터 해당되고 계단도 해당됩니다. 그러면 요걸 포함 주거 공용 면적 예 있죠. 예, 아파트 계단 복도 그죠. 1층 현관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요것과 여기 전용 면적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 공급 면적이라 한다. 알겠죠? 공급 면적이라 한다. 공급 면적. 그렇구나. 공급 면적이 이렇구나. 이랬습니까, 지금? 자, 자, 기타, 아까 공용 면적을 했습니다. 공용 면적이 주거 공용 면적이었어요. 그죠? 근데 기타 공용 면적이에요. 기타 공용 면적은 아파트 밖에 있는 주차장, 경비실, 놀이터, 커뮤니티 시설, 노인정, 관리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알겠어요? 자, 요런 것들이 기타 공용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건물, 아파트 건물 밖에 있는 이런 것 있죠. 그죠? 관리사무소, 노인정, 뭐, 놀이터,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기타 공용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 면적이라는 건 뭐냐면 이것도 나중에 저도 이제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분담금 계산할 때 이거 갖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계약 면적이 있는데 주거 전용 면적, 그 다음에 주거는 뺄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전용 면적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주거 공용 면적이 뭐였어요? 아까 이런 거 계단, 복도, 각층 1층 현관, 엘리베이터, 그죠? 그 다음에 기타 공용 면적이 뭐라고요? 그쵸?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합친 것을 계약 면적이라 한다. 이 표를 잠깐 볼게요. 전용 면적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발코니 서비스 면적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거 공용 면적, 계단, 뭐 복도, 뭐 현관 이런 거.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공급 면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또 분양 면적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기타 공용 면적이 들어가게 되면 전체 세 가지 다 들어가서 계약 면적이라 한다. 그죠? 자, 이렇게 계약 면적이 뭐다? 계약 면적이 공급 면적 플러스 밖에 있는 관리사무소, 노인정, 그죠? 놀이터 이런 것들, 주차장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계약 면적이라 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뭐 그 부동산 같은 데 가면 이런 것들, 이런 자료들을 봤지요. 그죠? 이런 거, 카탈로그 같은 거, 이런 거, 큰 거를 이제 뭐 얻을 수가 있어요. 그죠? 이런 거 보면 84A형 해가지고 뭐 전용 면적, 뭐 주거 공용 면적, 공급 면적, 기타 공용 면적, 계약 면적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하나하나 봐볼까요? 이 전용 면적이 뭐예요? 전용 면적이 여기 보면 그래요. 이제 그 엘리베이터나 뭐 계단으로 해서 들어와 가지고 여기 이렇게 신발을 벗고서 생활하는데 그죠? 이런데 현관 들어와 가지고 그죠? 이런 데들을 말합니다. 발코니 빼고요. 이렇게 애들이 요런 데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런 게 이제 전용 면적이 돼요. 그죠? 주거 공용 면적이 뭐였습니까? 그래요. 계단이나, 여긴 표시가 안 돼 있네요.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같은 것들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공급 면적이 뭐였어? 공급 면적이라고 했습니다. 공급 면적이 뭐였어요? 그래요. 분양 면적이라고도 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몇 평 할 때 이걸 또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몇 평 아파트 할 때 공급 면적, 분양 면적. 이 공급 면적이 뭐예요? 그래요. 전용 면적과 주거 공용, 엘리베이터나 계단이나 이런 것을 포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볼게요. 기타 공용 면적이 있어요. 기타 공용 면적이 뭐였어요? 그래요. 주차장 혹은 뭐 노인정,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 뭐 놀이터 뭐 이런 것들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급 면적과 기타 공용 면적을 합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계약 면적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두 개의 수치를 더하면 이게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는 봐볼까요? 여기 이거 한번 봐보세요. 여기는요. 공급 면적이라고 하는데 그 분양 면적이라고 나와 있죠. 분양 면적 혹은 또 공급 면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또 봐볼까요? 분양 면적과 기타 공용 면적. 기타 공용이 뭐라고요? 놀이터나 노인정 같은데 관리사무소. 이 두 개를 더하면은 뭐가 돼요? 이 두 개를 더하면 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전용 면적과 주거 공용 면적이 뭐예요? 엘리베이터, 계단 이런 거. 이 두 개를 더하면 분양 면적이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할 때 이런단 말이야. 전용 면적 혹은 뭐 85제곱미터인데
8호형인데 뭐 34평이래.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평수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85제곱미터 나누기 3.3 하면 한 평이 3.3이니까 3.3으로 85제곱미터를 나누면 25평이거든요. 근데 8호 타입이라고 하면서 이 아파트는 34평이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서로 이해하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이거 85제곱미터를 3.3으로 하면 25평인데 왜 34평이라고 하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 봐봐요. 지금 우리가 이제 아파트 인터넷으로 이제 매매되는 걸 이렇게 보면 이 슬래시를 써놓고서 두 가지를 써놓는단 말이야. 82제곱미터, 59제곱미터 이렇게 하죠. 그래서 지금 이 앞에가 뭐냐면요. 이 앞에가 공급 면적, 분양 면적이에요. 이 앞에 게. 이 뒤에 거는 뭐예요? 몇 타입이라고 하는 전용 면적이에요. 전용 면적. 전용 면적이 더 작죠. 그죠? 공급 면적이 큰 거고, 그죠? 그래서 주거 공용 면적을 더하면 여기다 주거 공용 면적을 더하면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여기다가 뭐 엘리베이터 계단 같은 걸 더하면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파트를 이제 분양할 때 뭐 몇 타입이야 할 때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 아파트가 몇 평이야 얘기하면 이 59제곱미터를 3.3으로 나누면 18평이거든요. 그러면 59제곱미터야 우리 집은 18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여기 평수 얘기할 때는 25평 이걸 얘기해요. 이 공급 면적의 평수를 얘기한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집 몇 평이야 할 때는 요거. 알겠어요? 공급 면적의 제곱미터가 아니라 평수를 얘기하고 우리 집 몇 타입이 할 때는 5구 타입을 얘기한단 말이죠. 알겠습니까?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면 이 뒤에 있는 게 뭐야? 전용 면적 84형이구나. 근데 평수는 33평, 즉 109제곱미터예요. 공급 면적은. 이걸 갖다 3.3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현대타운, 우리가 지금 현대타운은 어떠냐면요. 현재 74제곱미터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데이터가 설계도가 없어가지고요. 모든 동이 이걸 잘 정확히 알 수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튼 요거는 우리가 27평 정도라고 하거든요. 공급 면적은. 그래서 이걸 역산해서 하면 90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이것도 22.5평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또 22.7이라고도 하는데 여튼 뭐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74 타입 정도가 됩니다. 전용 면적은. 그리고 공급 면적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사이즈를 얘기할 때 전용이 74야, 74야. 그리고 이제 평수는 한 21평 정도 돼요. 그런데 요번에 우리 이제 동의서 받기 위해서 이제 구청에 서류가 필요했잖아요. 그죠? 계획서가. 그래서 이제 설계도 우리가 이거를 돈을 내고서 설계도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돈을 내고 설계도를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설계도를 만들었을 때 지금 전 대략적으로 만든 거죠.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설계도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세대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저거에 의거하면 이제 미래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5구형으로 바뀌고, 그죠? 그리고 대략 평수로는 거기에서 이제 그 설계도에 나온 거로는 한 79제곱미터 공급 면적이, 그래서 평수에서 한 24평 정도 된다.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74, 59, 90, 79. 짜증나네? 이렇게 작아졌어? 27평인데 공급 면적이 우리가 24평으로 준다고? 짜증나? 나 재건축 안 해? 뭐 이런 분이 있어서 지금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 강의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에서 뭐냐면 나의 집은 몇 평이고 집이 줄어든다? 왜 그런 거지? 요런 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했습니다.